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님을 모시고 ESG 원료와 KESG라는 제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현 교수님은 현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을 재직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학사를 마치셨습니다. UC 버클리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를 지내셨고요. 한국 헌법학회 제24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ESG 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인순 홀 개관식에 왔었는데요. 저 윤성택 교수님이 이과대학 학장할 때 왔는데 여기 언제 와서 참여하나 했는데 참여가 아니고 강의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윤성택 단장님과 이영재 단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해서 법학교수가 ESG 학회 얘기하시니까 많은 분이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994년 여기 오후에 조금 윤성택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오후에 발표하실 유가영 교수님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기고요. 94학번. 그래서 입학한 지 30주년이죠. 올해가 31주년이 되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 헌법상 환경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어서 저만큼 ESG를 연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저한테 의심 가지다가 제가 30초만 얘기하면 고개 팍 숙입니다. 엄마 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30년간 준비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제 ESG 학회는 세계 최초의 ESG 전문 학회고 지금 세계 최대의 ESG 전문 학회는 저희 학회가 최초입니다. 일본도 없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first follow였는데 지금 우리가 first move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의 일부는 뒤에 김성호 박사님이나 뒤에서 두 분이 유 박사님하고 두 분이 보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 필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SG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후위기와 기업이 왜 ESG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인 ESG 원료가 우리나라다는 주장하고 싶어서 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맺으려고 합니다. 아시듯이 ESG와 관련해서 대전환에서 3대 대전환이 있고 ESG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업이 ESG 해야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에서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디지털 대전환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 기초고 조금 전에 오준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많은 이런 정부의 데이터 관리도 디지털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디지털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하는 ESG. 그래서 세 번째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문명 대전환. 그래서 그 공급망 사설 관련해서 중국에서 여기 말하는 해터류 반도체 관련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옛날에 중국하고 사이 좋을 때는 공급받았는데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인도네시아 등 딴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3대 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미국의 CES 주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올해 자료는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올해 그렇게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 자료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올해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기에 옛날에 무인 자동차부터 해서 쭉 내려가다가 AI가 2017년에 등장해요. CES에. 이제 AI 시대가 지금 왔는데 처음 나온 건 2017년입니다. 7년 전에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윤성택 교수님의 리질리언트 테크놀로지, 회복력, 오 박사도 얘기하셨던 회복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푸드테크,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비로소 ESG가 등장합니다. CES에서 등장한 공식 개념이에요. 저희 학회가 2021년에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가. 아까 전에 적응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빨리 저희 학회가 만들어지는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에서 2022년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 이 ESG의 핵심은 저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등이 좋아하는 우주 기술까지 NFT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인간 안보가 큰 이슈, 휴먼 시큐리티가 큰 이슈였고요. 인간 안보는 많은 걸 담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인간 안보는 당연하고 마찬가지로 AI가 작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보급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AI로 글도 쓰고 챗 GTP를 통해서 지금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괜찮은데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이영재 단장님부터 해서 지금 학생들이 AI로 글을 쓰고 하면 어떻게 변별력이 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엄청난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CES의 핫 이슈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도 AI가 2025년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올해의 주제를 2025년 CES.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년 거를 소개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제가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3대 국가다, 이 CES에 참여. 그래서 지금 제 ESG 학회 회원들 지금 가입해 계시고 미국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저거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나 했던 거 우리나라도 3주요 기업이 가고 세계적인 기업이 다 갔는데, 존 디어라는 회사가 2023년에 주목을 받은 회사입니다. 농업기술회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대표적인 농업기술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를 제치고 존 디어가 2023년에 가장 주목을 받은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런 다양한 주제로 했는데, 작년에 AI, 그 다음에 인클루전, 포용성, 지속 가능성이 가장 대표적인 핫 이슈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는 AI,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포용성,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콘텐츠. 제가 업데이트된 파일을 안 넣고 옛날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줄이려고 이거 다 뺐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AI, 생성형 AI하고 모빌리티인데요. 다 연결되고 지속 가능성. 작년에 제일 중요한 이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갔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2022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가 직접 갔다 오는 거하고 남한테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꼭 가서 왜 이 CES가 중요한지를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 2022년에 최초로 개관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갔고요. 근데 제가 현대중공업에 간 게 대표님이 저보고 대신 가라 해서 제가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건인데, 여기 로버트가 인기가 좋았는데 넘어왔는데, 이게 앞으로 넘어가나요? 이 로버트가 그때 인기 제일 좋았던 대화하는 로버트고요. 그 다음에 SK관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쿠터 회사인데 ESG를 한 데에서 제가 준비 안 해갔는데 스쿠터 회사가 ESG 한 데에서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자, ESG가 뭔지는 environmental, 조금 전에 나중에 뒤에 유 박사님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issues and government issu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뒤에는 issues가 생략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환경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투명한 경영, 그래서 이것이 거버넌스라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지배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라는 용어보다는 거버넌스, 원래 영어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원래 정부에서는 처음에 지배구조라고 썼는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 보고 있고요. 이것은 원래는 기업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기업을 넘어서 공공기관, 모든 사회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병원도 ESG 경영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까지. 교회에서 원래 봉사하는 게 ESG입니다. 자, ESG 출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유 박사님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건데 관심을 환경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문제, 그다음에 거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가 이기는데 이게 200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04년은 너무 늦다. 우리는 옛날부터 오래됐다 해서 제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어서 UN 책임 투자 원칙, 그다음에 레디 핑크 회장인데 레디 핑크 회장이 2020년에 기업의 CEO들에게 연례 편지에서 ESG를 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라. 이것이 ESG가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기폭제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SR과 ESG 차이에 대해서는 CSR은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주로 사회봉사 쪽으로 하고 ESG는 사회봉사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평가 요소에 따라서 평가해 가지고 측정받아서 평가가 잘 받는 기업에게 다른 회사에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CSR은 자발적인 거고 ESG는 타의적인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를 해야 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규범화 경향이다. 그래서 규범화 되니까 법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EU의 탄소국 경제정제 CBAM이라고 하고 이 탄소국 경제정제라든가 아니면 CSRD 이런 것들 또는 CSDD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발효되거나 본격적으로는 2026년부터 많이 발효되는데 굉장히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6년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해외 동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제 일부에서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ESG 함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트럼프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미국 때 N분이 되고 유럽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유럽을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중국과 경쟁하려면 ESG를 안 할 수가 없다.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ESG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와 관계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공무원 실사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서 2023년에서 기업 고용인원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고 안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규범력이 있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밴더 글로벌 공급 회사끼리 이렇게 밴더 있잖아요. 밴더 1, 밴더 2에서 공급망 사슬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데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트럼프에서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다시 트럼프로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공화당이 지배하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국 뒤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ESG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성택 단장님이 얘기했던 CCS 기술, 이것이 바로 IRA를 도움받아가지고 많은 보조금 또는 텍스컷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에 대해서 우리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평가 요소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ESG로 나오는데 이쪽에는 기후변화, 조금 전에 오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기후 위기라 해서 하나만 봤는데 생물 다양성 위기에서 쌍둥이 위기에서 트윈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쪽에서는 인권, 안전 문제, 이거 데이터 보호, 여러분들이 그 개인정보 보호, 이것도 다 S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윤리적 공급체에서 공공망 사설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에서 이 사회의 구성의 다양성, 투명성, 이런 것이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객관적인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ESG 학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금년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학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며칠 전에 지난 12월 달에 시상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SK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최태훈 회장이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늦던 거고요. 나머지 회사도 많이 하지만 여기 유한양행이 사실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ESG 제대로 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유일한 선생이 자기 회사를 자기 자식에게 안 넘기고 전문에게 맡긴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파타고니아, 그 다음에 유니레버, 엔비디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 테슬라의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회사 자체가 우리 회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있다. 그만큼 사운을 두고 있는 것이 파타고니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후 위기와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인데요. 이렇게 원래 왼쪽 들어대야 되는데 오른쪽 들어가면 미래가 없다고 하고 지금 기후 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이분이 반기문 사무총장님 후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가라앉는 지구에 대한 웅변적으로, 여기가 투발루입니다. 투발루에 가서 웅변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냐 아니냐, 오박사님이 위기라고 하지만 일부 사람은 아직도 위기론에 대해서 음모론 주장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행동하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자, 어던트 액션에 행동으로 옮긴 소녀가 바로 이 소녀예요. 그래서 툰베리. 이 소녀는 행동으로 옮기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아시다시피 뭐 해외 정상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데 제가 이 그레타 툰베리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잘한 거 아니냐. 저 그레타 툰베리가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소녀입니다. 그 자기 딸의 단점을 환경 전사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요. 그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레타 툰베리를 만든 사람도 부모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선수가 된 것도 손웅전옹. 그런 식으로 부모 역할이, 김연아 엄마가 또 김연아의 세계적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명한 20-30년 그런 제스테이션 피어리드, 회임 기간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자녀들에게 환경 전문가 되려면 지금부터 투자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 설문조사했고, 그 다음에 기업 인식에서 최근에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얼마 안 됐죠. 작년 4월에 중견 기업연합회에서 ESG 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이 수준이 상당히 안 좋아. 10점 만점에 3.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건 현실이지만 우리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다가는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만 타령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자. 처음부터 100점 하지 말고 처음부터 30점, 40점 이렇게 올라가라는. 처음부터 100점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 마싱, ESG 마싱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나중에 어떤 문법은 뭐 토끼와 거북이 나오는 것던데 바로 이 뭐죠? 거북이의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 뒤에 슬라이드에 토끼가 거북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CEO 인식이 중요한. CEO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게, 저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해보면 CEO들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CEO가 열심히 하면 그 회사는 열심히 ESG를 하는데 CEO가 아직 ESG 필요 없어. 뭐 정부가 계속 뭐 아직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경쟁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경쟁이거든요. 그럼 기업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KESG 가이드라인에서 하도 ESG가 막 아우성치니까 그냥 평가 기관마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하니까 해가지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도 쉽잖아요. 이것도 아니지. 가이드라인 아니지. 확정된 거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대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했고요.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좀 작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이런 거라도 준비해서 하라, 이런 취지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여기 우리 앞으로 하는 스콥3 이런 겁니다. 스콥3는 다 관련되거든요.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여기 정부에서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술 개발, 아까 전에 윤성택 교수님도 했던 기술 혁신 얘기했는데 기술 개발에 대한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기술 개발해서 뭔가 앞서가는 조금 전에 존 디어도 얘기했는데 기술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뭔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ESG 원료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도 일부 있는데 홍익인간, ESG의 가장 기본이 저는 당군왕검의 개국 신화에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그냥 우리 사회 고조선의 개국 신화, 개국 정신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이기도 합니다. 늘 교육을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더 나아가서 제세 이화 사상 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 이 정신이 바로 ESG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게 오래된 당군왕검 5,000년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삼국 통일의 원동력 화란 정신이 우리가 한번 좀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세한 것은 넘어가고요.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화랑 중에 많이 아시는 원효도 화랑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관창도 아시고 김유신도 아시는데 저는 사다함에 제가 주목했어요. 사다함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새 우리 사회는 소외되고 좀 알려지지 않은 사람 발굴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ESG라고 생각하는데요. Leave no one behind. 어떤 사람도 뒤치지 않게 하는데 이 사다함이 친구하고 무관랑이라는 친구하고 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했어요. 사실 10대 친구하고 생사 같이 하라고 뭐 남녀간에 연애하면서도 생사 같이 하려고 했다가 금방 헤어지는 게 뭐 고무신 갈아 신는다 하는데 옛날에 1000년 전에 친구하고 생사 같이 한다고 손가락하고 뭐 했다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켰어요. 제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친구와의 신의를 진정하게 지킨 진정한 인간 승리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정신, 진정한 인간의 이런 것이 ESG 본류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다함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가야를 정벌하는데 왕이 반대했어요. 너무 어리니까 가서 또 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전쟁터에 데려가달라고 간청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혁혁한 공을 또 이 사다함을 따르는 무리가 몇백 명이 돼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공을 세워서 가야를 정벌했는데 하면 항상 농공 행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가야 백성은 300명인가 몇백 명을 하사받았어요. 노예로 쓰던 걸. 그런데 그걸 바로 받자마자 해방시켜줬습니다. 인권 존중 안에 나의 노예보다는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까지 부족해서 땅을 줬어요. 땅을 줬더니 나는 땅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제일 못한 땅, 척박한 땅을, 제일 나쁜 땅을 달라 했어요. 요새 같으면 부동산 투기하면 있잖아요. 좋은 땅 있잖아요. 뭐 역세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나쁜 땅을 줘가지고 받는 이런 흠벌한 자세, 이런 게 요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다함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훌륭한 우리 사회의 기감이고, 제가 이 삼국 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죽으니까 친구 무덤에 가서 한 일주일간 무덤에서 엎드려 울다가 죽어버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친구와의 신의를 하늘같이 생각하는, 요새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지, 젊은이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친구한테 약속을 쉽게 어긋난 거 아닌가. 이 무관랑의 사당을 비하면 저도 많이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요. 요새 젊은이들도 그런 저와 같이 부끄러운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당 뭐 이런 자세를 겸손하고 무소유 자세, 인품,
그다음 친구와 신의를 지켜서 목숨까지 불사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이 진정한 ES 정신이 아닌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진정하게 그 공동체를 훈훈하게 하는. 물론 꼭 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산다는 그런 뜻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오늘날에 되살려서 온고의 지신을 통한 온고의 창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효 사상을 통해서 원효 사상은 제가 원효를 좋아하는 것이 이유 중 하나는 이분은 당나라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상대사는 유학을 했지만 이분은 그야말로 신라에서 공부한 국내파예요. 국내파, 인디지너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의상보다 유학보다도 앞서고 지금도 이런 의상은 뭐 옷으로 의상 생각할지 몰라도 스님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효는 지금도 이름이 있나.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고요. 자기 가르침을 같이 가지고 그 당시 모든 종교 사상을 통합을 했어요. 요새 지금 막 여야가 싸우잖아요. 이런 데 원효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통합을 하고.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오늘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일체 유심소조 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배설을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통합하고 모든 걸 같이 화쟁 사상을 정립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그리고 이분은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종교를 벗어나서 진정한 리더로서 통합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와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게 바로 ESG, DEI와 DEI, Diversity and Equity and Inclusion이거든요. 그래서 원효 사상의 그것은 바로 DEI, 오늘날 ESG 나오는 DEI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효 선생의 사상은 온고의 지신을 넘어 옛것을 익혀서 새롭게 하는 걸 넘어서 온고의 창신, 새로 만드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태계 선생의 인권존중 사상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더 나아가서 저는 이태계 선생 도산서원을 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강자가 있어가지고 도산서당이라고 서원에 올라가기 전에 서당이 있으면 입구에 그 서당을 너무 높게 멋있게 지으면 사람들이 위축된다고 이 집 담도 낮추고 집 높이도 아주 낮춰가지고 험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자세. 자기를 낮출수록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래서 이런 우리 선조가 있었다. 저는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 자기 문이 높으면 이게 문이 높으면 오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은 낮춰야 오는 사람이 오면 밖에 나가서 방에서 대기하는가요? 쫓아가서 마중하고 아유 반갑다 하면서 그다음 나갈 때도 같이 나가지고 이런 진정한 남을 섬기는 자세 이런 것이 이태계 선생이 실천공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태계 선생 그동안은 그냥 타고난 뭐 기대성하고 뭐 이기 일발 뭐 이기 뭐 있잖아 이런 논 이혼해서 논쟁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실천하신 훌륭한 분이다. 그런 것을 많이 배워서 제가 정말 훌륭한 스승이다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 인내천 사상, 이제 마찬가지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존중 사상을 최재욱 선생이 실천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실천해서 이론만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노예 중에, 자기 노비 중에 며느리 삼고 자기 노예 중에, 노비 중에 하인 중에 자기 딸 삼았어요. 말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인 중에 자기 딸 삼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인권을 실천하신 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나. 진정한 휴머니즘을 가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ES 바싱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기회는 가까이 있는데 변화를 빨리 못하면 코닥처럼 파산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태계 선생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이태계 선생이 중요한 건 AI 대 인간인데 여기에 바른 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꾀만 생기고 머리 두뇌 프레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태기 선생이 오늘 보여주는 온고의 창신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왜 또 유교가 중요하냐? 종교 간의 배타성이 적다고 해요. 지금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움이 생기는 게 지금 가자 지구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싸움이 심한데 유교는 싸움이 안 해요. 전쟁과 종교 간에. 그래서 이런 유교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서덕강설을 한평생 실천공의했다. 말은 쉬운데 실천공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평생. 하루 이틀 실천할 수 있죠. 며칠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자세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기후위기 미래세대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도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강국입니다. 대무역 의존도를 알려면 대무역 의존도의 그 허들을 극복하려면 ESG를 알고 ESG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ESG는 전에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같이 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관이 기업에서 하고 싶은데 국민이 안 따라가면 교육을 안 하면 왜 ESG를 해야 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기본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같이 갈 수 있게 ESG 교육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ESG 뿌리를 우리 전통에 찾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기관이 CEO 중심의 CEO 직속, 아까 전에 이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CEO 밑에 ESG 위를 만들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CEO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하지만 일단 CEO가 관심 가지고 있으면 조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one for all for one 자세로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ESG 뿌리를 자연과 조화를 강조하고 인권과 바른 인생을 중시한 우리 전통. 이태계 선생뿐만 아니라 저는 소세원이라고 있어요. 전라도에 담양에. 소세원도 가면 다리 중간에 계곡 옆에 다리를 허물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다리 세운 거 보고 왔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설하는 거. 이게 바로 ESG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KES 모델에 담아서 잘 성화시켜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POP, KESG로 같이 가서 전 세계를 다시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는 어렵지만 우리 원효와 같은 그런 원용 해통 사상을 가지고 잘 통합하고 이 위기는 기회잖아요. 극복해서 전 세계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한류의 원료로 삼는 기초가 ESG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2021년 9월 17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초대 조문희 장관님이 초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고요. 초대 회장 조명래 전 이분이 아까 전에 탄소 중립 선언했던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으로. 그다음 제가 2022년에 제가 취임할 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요. 원래 제가 업데이트했었는데 그게 아쉽게 없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올해는 여기 업데이트된 거 안 넣었으니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이재용 전 삼성 회장님 그리고 정의선 기업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와서 기조 강연 또는 축사하기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ESG 학회는 반도체와 ESG 포럼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와서 축소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와 ESG를 같이 가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이고요. 올해 거 제가 업데이트 자료 올렸는데 이 슬라이드가 안 올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저희 학회가 날로 일치월지 성장하고 있다. 일치월장.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세계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